나는 몸시다. 아주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만들어주신 분 반갑습니다. 정가은 씨. 역시 방송은 가끔 나와야 되나 봐요. 가끔 오니까 너무 반겨주셔서. 그러니까. 요즘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SNS랑 개인 방송 같은 거 보니까 네. 육아 꿀팁에다가 피부 관리 팁에다가 쇼핑 팁에다가 굉장히 많은 팁들을 또 전해주시고 홍보도 하시고 네, 아유,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벼랑간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요. 방송 중단은 아니에요. 방송 중단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막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그 너튜브도 이제 제가 혼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혼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을 저희가 무슨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손이 이렇게 아파오더라고요. 그죠?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는데. 손 아프지, 거북목 되지. 네네.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이 아픈 게 그냥 좀 아파요 정도가 아니라 이 손 끝부터 여기가 싹 다 아프면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컵을 이렇게 딱 드는데 정말 손에 힘이 쫙 빠지면서 컵을 이렇게 놓칠 정도로 손에 힘이 쫙 빠지면서 컵을 이렇게 놓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이제 난 당분간 너튜브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SNS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뭐 깨톡 답장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도 요즘에 좀 네. 쉬고 있다. 네네네. 야, 아무래도 의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몸신 주치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시! 직접 인사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게 나온 정형외과 전문의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인 김동민입니다. 네. 그래 손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다소 충격적이라는 그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충격적이에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할머니가 준 이것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수술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만의 일이 아닌 게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통증을 유발한다. 3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슬쩍 짐작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주셨어요. 자, 과연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아차하면 손 쓸 수 없다. 스마트폰 통증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그러게요. 저는 아까 몸신이 그랬잖아요. 그 3살도 안 된 아이가 수술까지 했다고.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었나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른의 손과 아이의 손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손바닥 쪽을 보시면은 어른은 뼈가 들어차 있는 반면에 아이의 손은 들어차 있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떨어져 있는 거.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죠. 저기에는 보이지 않는 연골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연골이 추후에 뼈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6살입니다. 그런데 뼈도 관절도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실제 수술을 피할 수 없었던 3살짜리 여자아이의 경우 스마트폰만 보면 조용해지니까 아이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이를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남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나 편하자고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잠깐이라도 조금 편하자고 약간 맡기기도 하고 하는데 어쩔 이게 수 없죠, 어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저희가 녹화할 때는 사실은 녹화 현장에는 전화기를 안 들고 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 가지고 와주십사 부탁드렸죠. 네.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 스마트폰을 어떤 자세로 보시는지, 사용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기띠를 이렇게 한 채로 한 손으로 아기 엉덩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 이제 아기 안고 있으면 또 약간 지루하니까 그치. 안고는 있어야겠고 이렇게 안은 채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엄지손가락 엄청 아프잖아요. 지금 나중에. 저 폰도 이게 막 얼마나 하다 보면 커요. 여기가 나중에 정말 너무 아파요. 찌릿찌릿하죠.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정말 끝에서 여기 끝까지 정말 지릿지릿하고 저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 5손가락을 다 이렇게 주먹을 쥐었는데 얘가 안 쥐어지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얘가 안 쥐어지고 혼자 뒤늦게 약간 접히는? 뒷북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뚝 하면서 뒤늦게 접히고. 아이고, 이건 뭐. 네. 병원 가보셨어요? 네, 병원에 가서 방아쇠 수지랑 이렇게 그쵸. 수지 맞나요? 맞아. 여기 약간 그런 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들고 잘 때 바로 누워서 이걸로 보지 이제 이렇게 이거 보다가 팔이 아프니까 이 상태로 근데 저는 사실은 눈 건강을 원래는 더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블루라이트 그 뭐 차단 안경 쓰고 막 저녁에 필름 붙이고. 네, 필름 붙이고 난리를 치고서 그리고 너무 화면이 작으면 또 막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화면이 일부러 큰 걸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바꾸고 나니까 이게 더 무거워가지고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더 잘 바꾼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스마트폰 화면 크기가 클수록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마트폰 하나의 무게가 보통 200g 내외라고 칠 것 같으면 스마트폰을 받치고 있는 엄지 바닥 부분 여기에 전해지는 무게감은 실제 무게의 12배까지 있다는 실제 무게의 12배까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터치를 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네. 손가락에 쌓이는 피로도 또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창훈 씨 거는 핸드폰이 아니라 거의 지금 이거 지갑 클러치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카드도 한 10장 집어넣고 막. 난리가 났어. 솔직히 이거 진짜 짐이에요, 짐. 여름에는 그 반바지 집어넣잖아요. 바지가 벗어져 막. 이렇게 힙색 이런 거 해서 집어넣고 다니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손과 손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진 손과 관련된 질환만 해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워낙 뼈, 신경, 근육, 관절들이 아주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손과 손목에 생기는 첫 번째 신경 문제, 두 번째 힘줄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문제입니다. 몸신 가족분들이 직접 시연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폰을 볼 때의 공통적인 자세가 이거죠. 팔꿈치를 굽히고 보기 편한 각도를 찾아서 손목을 또 꺾습니다. 뭐 이렇게 꺾으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꺾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런 자세는 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이어지는 신경들이 팔꿈치에서 한 번, 손목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이 자세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손목에 있는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에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어야 할 부분이 꺼져 있는 것이 보이죠? 네네.
이것이 바로 무지구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목에서부터 시작돼서 손목, 정중앙을 지나 엄지에서 네 번째 손가락까지 가는 신경이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리게 되는데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고 싶지만은 호수 중간 부분을 누가 밟고 있어서 잔디에 물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잔디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말라버린 거 처음 봤어.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심해졌을 때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중년 여성분들에게 주로 발생을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의 과사용이 손목에 무리를 주다 보니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지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이 저려오시고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은 감각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신경이 지배를 하는 근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지구근의 위축을 초래를 해서 컵을 들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팔꿈치 신경이 눌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꿈치 부위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목에서부터 시작돼서 팔꿈치 아래 쪽을 지나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까지 연결된 신경을 척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척골신경이 팔꿈치 안에서 눌리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팔꿈치를 딱 부딪혔을 때 찡하게 전기가 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때 이 끝까지 그냥 뚜릿하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예. 신경이구나.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미용사나 요리사 그리고 팔을 많이 휘두르는 운동선수에게 주로 나타났던 질환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은 다양한 분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두 가지 신경이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꼭 필요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질도 어렵고 진짜 이게 단추 못 잠가요. 단추가 찌릿찌릿해져서 단추를 못 잠근다니까. 예,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해도 여태까지 너무나 손쉽게 쓰던 손인데 손을 못 쓰게 됐을 경우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곤란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사례자분들이 저희 나는 몸시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많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몇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분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28살 황현우라고 합니다. 28살.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일단 증상이 나온 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는데 사무직 일을 할 때부터 통증이 시작됐고 이제 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증상이 조금 많이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은 손목부터 하고 이제 엄지부터 검지 중지까지 저리는 증상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양쪽이 다 그러세요? 네, 지금 양쪽 다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 와중에 쓰셔서 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쉴 수가 그렇게 없지. 있습니다. 네. 그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질 할 때도 이게 그 정도? 네, 손 저림이 좀 있고요. 고통스럽지 먹지 못.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때도 이제 좀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물건 쥐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그 정도로 진행돼가지고 그게 좀 힘들죠. 네.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도 궁금하고. 쩌릿쩌릿한 증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손목 중앙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저희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슴 앞에서 양 손등을 서로 맞댑니다. 양손. 그렇게 되면은 손목의 각도가 굽혀지게 되는데요. 90도 이상으로 혹 안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굽힐 수 있는 데까지 굽히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시다가 너무 찌릿하시거나 아프시면 멈추시고요. 우리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 부분에 네. 그 저린 느낌. 아, 여기에. 오른쪽이 특히 더. 네, 오른쪽에 특히 심하고요. 손가락이 그 하자마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저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징 하면서 네. 이 저린 거. 네, 그런 느낌이 돼요. 손가락 끝부분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황현우 씨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존에 손목을 다치셨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억 때문에 그만큼 관절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이죠. 관절은 움직이는 만큼 관절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리를 찢어보라고 하면 찢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나를 위해서 누르고 해야지 점점점 찢어지는 것처럼 관절막도 그만큼 관절 운동 범위를 가져가야지 평소에도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손목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부위를 알아보는 건가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지나는 척골신경이 눌리고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팔꿈치. 네. 먼저 양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마치 얼굴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꽃받침. 팔꿈치를 굽혀주시고 네. 손목을 뒤로 젖혀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세에서 유지를 했을 때 30초에서 1분 정도를 지켜보게 되죠. 그럴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저린 증상이 있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린 거는 없고요. 아. 네, 저린 건 없는데 이제 오른쪽 전완근 쪽에 당기는 느낌이 좀 심하게 오고 있긴 합니다. 땡겨요? 땡긴다. 요거는 근육의 문제입니까? 네, 근육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팔꿈치는 지금 괜찮으신 걸로. 이럴 때 문제가 새끼손가락이나 넷째 손가락. 으로 저린 증상이 네, 생길 수가 예. 있죠. 다들 지금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가 약간 저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한 손이 더, 오른손이 더. 오른손만 여기가 이렇게요. 예. 대부분의 지금 참가자들은 괜찮으신데 혼자 또 유독 그걸 느끼셨으니까. 네. 자, 그리고 황현우 씨는요, 이제 일단 문제가 있다 그러고 지금 힘드시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몸신을 모시고 방법을 좀 찾아볼 거거든요. 그때 같이 또 참여를 하시면서 이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현우 씨였습니다. 자,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신경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힘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팔에 있는 근육들은 손목을 지나면서 힘줄로 바뀌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 부위의 반복적인 동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힘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염증과 함께 통증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건초염은 힘줄이 지나는 길목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정가은 씨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던 방아쇠 수지도 손가락을 굽혀주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염증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바로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만나는 바로 이 부위인데요. 이곳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드케르뱅 병이라고 부릅니다. 드케르뱅병. 득해요? 득해. 어디 드시오? 스위스 드신데요. 우리 친구 봤네, 오늘. 스위스 의사입니다. 1800년대 당시 손빨래를 많이 하던 중년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세탁기가 이를 대신 해주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여전히 혹사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힘줄 때문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번에 힘줄을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힘줄을 한번 보시죠. 그래, 저기 아파. 말씀드린 두 개의 힘줄입니다.
두 개 모두 어디로 향하고 있죠? 엄지로. 엄지손가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엄지를 벌려주고 펴주는 힘줄인데요. 엄지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쓰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조차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무척 빠르게 움직이고요. 반복적인 동작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뻐근하게 아파오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묘사 중에 칼로 베는 통증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젓가락질, 글씨 쓰는 일, 혹은 바지를 내리고 올리고 조차가 힘들어지겠고요. 그런데 힘줄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줄 때문에 신경이 얻어맞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 이게 힘줄이 그럼 신경을 때린다는 건데 한 핏줄에다가 한솥밥을 먹고 사는 식구들 이건 안 되잖아요. 왜 때려? 그러니까요. 이 힘줄이 좀 못 됐나요? 아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힘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으로도 또 문제가 뻗어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초음파로 본 영상인데요. 까맣게 보이고 있는 위에 것이 신경입니다. 네. 그 아래에 있는 하얀 것이 힘줄인데요. 예,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위에 있는 신경을 위로 그렇지. 올리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지금 스마트폰 하면서 손가락을 쓰는 상황이에요. 거의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힘줄이 하는 일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계속 위로 치고 있는 겁니다. 얻어맞네. 신경 짜증나겠네. 이렇게 힘줄한테 얻어맞다 보면 결국은 신경이 멍이 들게 되고요. 결국 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신경이 아프다고 해서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힘줄이 아프다고 해서 힘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한쪽만 아파도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염증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중 43%가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수근관 증후군도 함께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신경이 이미 눌려서 부어있는 상황인데 힘줄까지 신경을 툭툭 건드리면 아무래도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례자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실까요?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이고, 어서 아니 오세요. 앞서서 나오시는데 박수 치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그래도 따뜻한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박한나라고 합니다. 아우, 이번에도 또 젊은 분이 오셨는데. 아까 나오신 분도 28살이었잖아. 그렇죠. 나이도 어린데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또 아파서 한 달 전에 새벽에 응급실 손이 아파서? 손이 아파서? 네, 그때 팔 전체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다 안 되겠어서 응급실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어느 정도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고? 2년 전에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일했던 식당이 좀 힘들기도 했고 좀 무거운 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많았었어요. 아유, 저희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문제를 스마트폰 또 사용과 관련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것도 분명히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웃었어. 얼마나 하시길래요? 이렇게 통증 심해지기 전에는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 했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핸드폰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핸드폰을 보는 직업이신가? 근데 젊은 친구들은 진짜 그래요. 이걸 붕붕 붙여서 뭐 몇 시간 이렇게 헤아리긴 어려워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 뭘 그렇게 했어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화 보거나 소설. 아, 만화 보거나 책 보거나. 맞아요. 쑥스러우시죠? 지금 얘기하려고. 근데 그게 이런 고통을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고. 한번 좀 상태를.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오른쪽이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 움직일 때 아프시나요? 아파요. 아파요. 아프시고? 아이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아우, 이 부분 좀 어떠세요? 아프시고? 어디가, 엄지 쪽이 아프세요? 네. 부분이 뒤쪽으로도. 아프시고? 잠시만요. 아, 그럴 때 여긴 또 어떠세요?
잠시만요. 아. 그런데 여긴 또 어떠세요? 괜찮아요? 거기가 가장 아파요. 제일 아프세요? 네. 도망가네 선생님한테서. 지금 제가 만진 곳은 다 관절막을 만진 겁니다. 관절막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관절 내에서 뭔가 염증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긴 또 어떠세요? 만지면 지금 이 부분이 아파요. 지금 이 부분이 아파요. 이 부분이 아프세요? 네. 네. 이 부분은 근육이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근육의 문제거나 아니면 관절 안에 문제가 방사가 돼서 힘줄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줄 과부하 테스트를 할 건데요. 네. 먼저 양팔을 앞으로 뻗은 후 주먹을 쥐시고요. 손목을 아래로 지그시 내립니다. 이때 양손의 손목 각도가 다르다든지 뻣뻣한 증상이 생기면은 그리고 통증이 또 느껴진다면 힘줄 과부하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각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확연하게. 안 꺾이네요, 한나 씨는. 예. 그리고 한나 씨는 양쪽의 그 꺾어지는 정도도 약간 다르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더 못 꺾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이 정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저릿저릿하고 저릿한 게 통증이 있어요? 느껴져요. 주로 손목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네.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관절막을 눌러봤고요. 네. 힘줄 따라서 눌러봤을 때 관절막과 힘줄 다발성으로 염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분 자체가 손가락 끝으로 말씀을 하시는 신경통증은 호소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신경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처음에는 힘줄의 염증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추후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너무나 아픈데 뭐 방법 없을까요? 지금은 특별히 해드릴 건 없겠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죠. 환자분이 급성기 염증은 염증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서 염증을 깔아앉힌 후에 그 이후에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활 치료까지 가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 네,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재활 전문 트레이너께서 나오셨어요. 국가대표가 하는 그 훈련 방법 오늘 알려주시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 전후로 꼭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좋다. 몸이 그냥 아주 편안해지는데요? 자, 손을 혹사시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리우올림픽에서는 여자농구팀을, 평창올림픽에서는 스노보드팀에서 트레이너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컨디션과 재활을 책임졌던 손재활 전문 트레이너 김종국입니다. 예, 수부외과 선생님에 이어서 손재활 전문 트레이너께서 나오셨어요. 하시는 거죠?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손부상이 굉장히 잦습니다. 많은 거죠. 특히 제가 맡았던 농구팀이라든지 야구, 배구, 뭐 공을 많이 잡고 던지는 이런 종목은 끊임없이 손과 손목, 팔을 사용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재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선수들의 경우 통증을 없애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훈련을 정말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몸신님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막 쉬운 거 이런 거는 싫거든요. 저는 국가대표가 하는 그 훈련 방법, 국가대표가 하는 그 훈련 방법. 그렇지. 딱 그거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거 오늘 알려주시나요? 내 DJ인이 책상 친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 전후로 꼭 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방법은 정말 밤낮으로 혹사당한 손을 개선시키는 개과천 손 솔루션입니다. 개과천
손 솔루션입니다. 전손. 개과천손. 예, 개과천손. 예. 앞서 심각한 사회자분들도 저희가 만나 뵀었는데 그러면 그분 중에 한번 모시고 실제로 이 운동 같이 해보고 전과 후가 조금 편안해졌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과천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이 손과 손목이 불편해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했던 우리 사례자 황현우 씨가 다시 와주셨습니다. 앞서 손목 맞대는 테스트 동작을 했을 때 네. 많이 저리고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솔루션 후에 이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개선될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볼 텐데 그 전에 전후 비교를 위해서 한 번 더. 네. 좀 괴로우시겠지만. 아까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테스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네. 자, 팔꿈치를 어깨 넓이로 수평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이어야 돼. 이때 이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통증이 좀 있으세요?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 붙이시기도 힘드신 거죠? 네, 지금 이 상태고 허리가 지- 저려가지고. 예. 아유, 자, 미안. 지속도 안 돼. 아, 하지 마세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자, 그럼 이게 신경의 문제였고, 힘줄의 문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많이 자, 이 상황에서 손을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각도가 왼쪽과 오른쪽 어우, 차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좀 있어요. 차이가 많이 지금 난다. 오른쪽이 각도가 더 안 나오는 예. 그리고 예. 왼쪽도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손등이 보이는데 이쪽은 거의 안 각도가 잘 내려가네. 나지 않아서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손으로 무언가 쥐거나 오그리고 잡거나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핸드폰 거의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손가락 사이사이 관절들은 좁아지고 인대도 짧아집니다. 손에 변형도 생기는데 변형이 많은 손은 정말 원숭이 손처럼 이렇게 오그라들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오그라서 사는 게 아니고 네네. 평상시에 근육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 아, 평소에. 덜 벌려진다는 느낌이죠. 네, 덜 벌려진다. 네. 하지만 손가락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쫙 펴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이게 네.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자, 우리 한번 펼 수 있는, 그럼 설 수 있는 한 쫙 펴볼까요? 손바닥부터? 핫! 개과천손. 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우리 황현우 씨도 한번. 핫! 확실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네. 자, 보세요. 선천적으로 유연하신 분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손을 폈을 때 이 엄지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엄지 라인을 어디에 비교하셔야 되냐면 새끼 라인과 일직선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아, 진짜 자, 한번 펼쳐보세요. 이 정도면 된 건가? 자, 하지만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일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180도를. 그렇지만 손바닥을 쫙 펴서 손바닥까지. 새끼부터 엄지까지 일직선으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힘들다. 굉장히 힘들어. 안 돼. 황현우 씨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보기엔요, 왼편은 그래도 좀 펴졌어요. 그쵸? 네. 근데 여기 구부러진 거 보이시죠? 구부러졌네. 예. 여기가 이렇게 다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게 다 펴진 거죠. 네, 저는 이게 최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면에 이창훈 씨 손 쫙 보면 남자 손이지만 유연하게 지금 쫙 벌어진 게, 네.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정도면 많이 펴진 거. 너무 바들바들 떠시네. 힘좀 빼요. 근데 이거 상당히 지금 스트레칭이 돼요. 새끼와 엄지의 각도를 보시면 아, 그게 어떻게. 일직선 라인에서 많이 틀어지죠. 아, 이게 돼요? 네. 아, 이게 일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 확인하시죠. 어때요? 이야, 일직선. 그래도 안 돼. 와, 이게 되는. 아, 그 일직선이 그 일직선이야. 네. 이게 중요한 테스트란 말이죠. 네. 원래 엄지가 이렇게 쫙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엄지 관절이 굳어 있고 따라서 엄지의 활동이 적어지는 거죠. 정작 손가락에 힘을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손목이나 팔에서 다른 근육을 끌어와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되다 보면
손이나 손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 손의 스트레칭 이완은 꼭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현대인에게는 특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는 손을 공략해서 이완을 시켜줄 건데요. 굳어진 손가락, 손바닥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시작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손목 부위를 스트레칭하고 강화시켜주고 그 마지막에는 팔까지 이완을 해서 통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손끝을 끝마디가 있어요. 손가락에는 끝마디를 하나씩 마사지를 해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가락 마디 3개가 있잖아요. 네. 손가락 마디를 마찬가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은 이 중심에 손신경, 그리고 근육, 그리고 혈관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중심점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중심점에서 엄지 두덩, 새끼 두덩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 쪽부터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데 가운데만 밀어주시지 말고 이 옆도 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시원하다. 좀 밀어주시고 끝나면 중간 지점을 또 밀어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해도 좀 점점 좋겠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두덩까지. 따뜻해요. 여기까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자, 손끝을 제일 끝관절을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5개 관절 끝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래서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조금 이완을 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옆으로 계속 이동하시는 거예요. 손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나 왼손이 아파.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밀어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밀어내시는 게. 아니, 선생님 마사지 하는 손이 너무 아파요. 반대 손이 너무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거나. 그래서 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어느 정도 색이라고요? 네. 세기는 이제 이 정도. 받으려고 일부러. MC. 여러분. 어우, 시원하고 좋다. 어우, 시원하고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압력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로 하시는 거예요. 저 엄청 세게 했는데. 네. 자, 손가락까지 컨트롤을 했으면 이번에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너무 좋다. 엄지부터 해서 때는 병원에 가야 돼. 새끼. 그렇게 세게. 지금 어떠세요, 현우 씨? 지금 굉장히 시원한 느낌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자신의 손을 만져보진 않았죠? 그쵸, 그럴 일이 아프다고 오히려 피하기만 했지. 손바닥까지 마사지를 다 해주셨으면 네. 그 다음은 손가락 사이사이 늘려주는 겁니다. 사이사이. 사이사이를 왜 늘려주냐면 저희가 일상에서 오므리거나 핸드폰을 잡는 동작에서 이렇게 벌리고 잡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므리고 다 잡죠. 구부리고 네, 어떤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주는데요. 스트레칭 되는 손 말고 다른 손에 엄지와 새끼를 이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벌려주시는 거예요. 찢어질 것 같아요. 찢어지기 전까지만 늘리시는 거예요. 찢어지기 전까지만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손가락 또 옆을. 진짜 너무 개운한데? 또 새끼와 진짜 이거는 깨우네. 그냥 제가 쭉 벌리는 거랑 다르네요. 엄지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지그시 쭉 늘리면 돼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각도가 크게 나올 거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일자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엄지가 되시고 쫙 핀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하나하나 옆으로 벌려보십시오. 시원해. 진짜. 우와. 네, 하실 때 새끼와 엄지를 너무 짧게 넣어서 하시면 반대편 늘리는 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깊이 넣어서 그냥 쭉 늘려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살면서 이런 손가락 사이 스트레칭은 처음 해봐요. 진짜. 오래 살으셨죠? 네. 진짜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 어머. 그렇죠. 어머. 난 발가락 사이. 어머, 아우.
씌는 거 있잖아요. 고통을 그건 느끼지. 해봤어요. 시원해.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선생님? 와. 처음에 할 땐 되게 아팠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시죠? 시원하고 네, 더 네, 많이 네. 늘어나네요. 그렇죠. 다리를 옆으로도 찢을 수 있지만 앞뒤로도 찢을 수 있듯이 손도 좀 전에 옆으로 찢었습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찢는 연습인데요. 자, 반대쪽 검지와 엄지 사이 공간으로 반대편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손을 천천히 잡아서 살짝 뒤로 넘겨주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꺾는 게 아니고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잡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쭉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되셨으면 손가락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처음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 손가락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머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안 내려가. 살짝.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만큼. 진짜 시원하다.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계속 하시는 거예요. 쭉. 새끼가 처음 경험이네. 나머지 손가락을 내려보세요. 쭉. 땡기는 느낌. 당기죠? 네. 한 두세 번 정도씩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내려보세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 거의 잘 안 내려가는 분이죠. 손가락이 안 내려가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시원한 정도. 주치 선생님도 지금 함께 하셨어요. 네. 예. 손이 정말 저희를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이 동작? 손가락이 잘 벌어진다는 건 손 안의 근육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 방법들이 손이 굳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운동 동작과 비슷하거든요.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네. 네. 손이나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가장 많이 무리가 되는 곳이 바로 손목이거든요. 개가천선 데일리 솔루션 2단계는 혹사당한 손을 이완시키고 강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손목을 스트레칭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손바닥을 밀어내는 동작인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트레칭 하는 손을 펴주고요. 반대 손을 손가락을 살짝 잡고 쭉 당겨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당겨주면 손목에 충돌이나 자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 손을 앞으로 프레스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팔을 핀 상태로 밀어주면 스트레칭이 손가락부터 손목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 잡은 손을 살짝 틀어보세요. 아무 쪽에 살짝 틀어서 또 밀어보세요. 쭉. 또 자극점이 달라지네요. 자극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반대쪽으로 틀어서 또 밀어보세요. 오, 시원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자극을. 그러면 손목 중간 외측, 내측에 있는 인대들이나 근육의 건들이 늘어나주는 거죠. 아우, 좋아. 오한진 박사님 너무 느끼고 계시는데. 아파요, 아파. 아프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 하고 나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몸이 그냥 아주 뭔가 평안해지는데요? 밤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기 전에.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네, 이쪽도 쭉 늘려주시고. 좀 아픈데요. 좀 아프세요? 정도까지는. 손목을 굽힌근을 스트레칭 한 거고요. 이번에는 편근을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편근은 내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손 반대 손을 손목을 컨트롤해서 잡을 건데요. 앞에서 잡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잡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세요. 뒤에서 손목 중간을 이렇게 가볍게만 움켜 잡으시고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그다음에 손가락부터 잡고 밑으로 당기면서 마치 손이 이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식으로 쭉 밀어내시는 거예요. 어우, 땡겨, 어우, 땡겨, 땡겨. 어우, 땡겨, 어우, 땡겨, 땡겨. 오. 다시 폈다가 어우, 땡겨. 쭉 밀어내시는 거예요. 쭉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만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 저쪽 새끼 쪽으로도 빠져나가시고 좋네. 쪽으로 엄지 쪽으로도 빠져나가시고 네. 저희가 스마트폰을 잡다 보면 보통 일자로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은 구부러지고 손목은 꺾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 같은 조직들이 짧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내려볼까요? 손 운동을 이렇게 꼼꼼하게 한 적도 없었고. 더워요, 지금. 요가 트레이너 같아요. 더워요. 열이 후끈후끈 나요. 네. 꿈치가 왜 아프니? 이렇게 잡을 테니까 주먹 져서 쭉 근육이 늘려보세요.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긴 그치.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렇죠. 더 안정감 있죠.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냥 저도 되게 뻐근하거든요, 지금. 근데 뻐근하면서 동시에 시원해요. 자, 개가천선 솔루션 3단계. 마지막 단계는 바로 팔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인데요. 피로감이 쌓이고 근육이 많이 뭉치면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해서 손에 손목에 손가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보통 팔의 굽힘근, 편근을 통틀어서 전완근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네네네. 팔의 전완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의 안쪽을 위로 향하도록 해서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자 팔꿈치 안쪽에 있는 이 톡 튀어나온 뼈를 내측 상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2칸 정도, 두 마디 정도 밑을 살짝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편 상태로 왔다 갔다 한 5회 정도 해보세요. 안에 근육이 움직여주는 게 느껴지세요? 네, 꿀렁꿀렁해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좌우로도 한번 움직여보세요. 오. 어이, 정말 잘 느껴져요. 더 잘 되기 위해서 회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와우. 자극이 조금 더 세지죠? 어우, 이 근육 반대로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 엄지 한 칸만큼 또 밑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한 5회씩, 좌우 한 5회, 아니면 회전, 반대. 그래서 밑으로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야, 이거 계속하니까 힘들어요. 같은 근육을 계속 쓰니까 와. 팔만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딱 시원한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데는 오히려 딱 아무 느낌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촉진을 하다 보면 시원한 부분이 만져져요. 그러면 그 위주로 앞뒤 좌우 회전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네. 어우, 시원해. 더 졸리다. 전도 해보시고. 근데 회전할 때 너무 큰 각도로 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나 혹은 찝혀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좀 주의하셔서 너무 크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네. 그 다음은 손을 돌려서 이번엔 돌려서? 네, 편근을 마사지 해줄 건데요. 손을 마찬가지로 외측에 있는 뼈 2마디 정도 앞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살짝 압박을 하고 일단 움직여보세요. 네네네. 특히나 테니스나 일상생활에서 편근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엘보 제일 많이 오는 맞습니다. 곳이죠. 네네. 일반적으로 엘보라고 하는 보통 거기에 예, 여기 자극을 옵니다.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한번 움직여보시고 괜찮은 회전까지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 마찬가지로 너무 가깝지 않게 살짝 드득드득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네요. 네, 조금씩 이동하시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너무 세게 좌우로. 이 팔을 어디 얹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요 자체가 운동이 됩니다. 정성껏 해주셨는데 정말 좋으시겠다. 제 팔과 손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감이? 확실히 이게 간단해서 하기도 편하고 이게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스트레칭 저희가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거는 하기도 편하고 확실히 받으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지금 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손과 손목의 상태도 많이 편안해졌는지 전과 후 비교 같이 해볼게요. 힘줄 한번 볼까요? 네. 예. 앞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손등이 보이는데 이쪽은 거의 안 각도가 내려가네. 나지 않아서요? 각도가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난다. 손등. 오, 이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손과 손목의 상태도 많이 편안해졌는지 전과 후 비교 같이 해볼게요. 힘줄 한번 볼까요? 네. 예. 손등. 오!
진짜 많이 내려갔어. 네, 괜찮아요. 다르다. 옆으로 돌아 보겠습니다. 일단 손등 다 보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달라.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청 내려갔어. 이렇게만 가동할 수 대단하다. 있어도 다 내려갔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례자분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가서 꺾기 해도 되겠는데요? 처음에 했던 똑같은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한번 1분 정도 버텨볼까요? 통증이 좀 있으세요?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고 네, 저래가지고. 예예. 하지 마세요. 그만하시고. 저희도 똑같이 한번 1분 정도 버텨볼까요? 요 자체로도 또 스트레치 편안하네요. 어떠세요? 처음 하고 느낌이? 손등이 확 붙어 그냥. 처음에 하면은 바로 느낌 왔는데 네. 지금은 좀 버틸만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각도가 거의 처음보다 90도. 더 많이 좁혀졌거든요. 거의 아까는 약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편안하게 일자로 잘 붙었고 접촉면도 더 넓어졌습니다. 오 박사님이 지금 편해지신 것 아니, 저 같은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진짜로요? 아까 당겼던 부분이. 야. 좀 땡겼었는데 기막히다. 너무 편안한데요. 너무 편하게. 강훈 씨는 어떠세요? 아니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나는 것처럼 그냥 애들이 가서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오, 그래요. 편안해 보입니다. 편하게 붙어요. 예, 아까는 좀 억지로 갖다 댔어야 되는데. 현우 씨, 네. 아프면, 아프셨어요. 네. 예, 역시. 1분 됐어요. 네, 1분 했어요. 1분 됐고요. 아까 한 10초도 못 하셨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하자마자 아프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황현우 씨 보내드리기 전에 그 말씀 좀 주신다면. 일상생활에서 네. 틈틈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빼서 오늘 이 시간에 재활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손은 네. 시간 낼 때 틈틈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예. 황현우 씨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쉬어야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쉬다. 모른 혈당을 쭉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삼삼한 프로젝트로 혈당의 강 스파이크를 잡아라. 삼삼한 프로젝트가 뭔데요? 삼삼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김밥 한 줄 후에 삼삼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 정도가 될 수가 있어? 뭐냐고요, 대체. 삼삼한 프로젝트는 바로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획기적인 거야, 정말. 채널 A